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부산에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섬을 걸쳐서 이제 매립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한 발 앞으로 나갔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는 지금 부지도 완전히 바꾸고 공사 방식도 아예 확정을 한 거니까 저는 공기 단축은 가능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2030 이전에. 근데 저는 시민단체의 반대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수봉이라고 하는 밑 아래에 있는 아예 섬의 하단 부분, 그 가덕도의 하단 부분에 있는 그 봉우리 자체를 완전히 날리고 허리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활주로를 걸쳐서 넣는 방식이었는데 반은 이제 매립하고 반은 부유식은 좀 어려운 거고. 부유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예 안 되고. 네네.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죠. 전체적인 부지가 가덕도 남단 쪽으로 쭉 내려와서 국수봉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산을 깎아서 아마 그 깎은 절치된 부분도 다 거기다가 바다 매립하죠. 쓰는 거고. 아마 나머지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낙동강의 준설토 이런 것들 갔다 와서 매립할 일단 방식으로 갈 우리 건데. 지금 TV를 보시는 분이 이제 지도가 나가는데 네. 뭐 대항과 세바시 사이에 허리가 짤록한 부분이 원래 거기다가 걸쳐서 하기로.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하단부를 전체를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산이 있죠. 자그마한 산인데 국수봉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완전히 절개를 해버리는.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착륙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 쪽에서 본다면 비행기가 많아질수록 환경은 안 좋아지거든요. 환경단체가 비행, 공항 이런 거에 우호적인 단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은 그 반대를 상수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가 뭐 아주 클지 말지. 근데 우리가 낙동강에 대교 만들 때 철새 도래지 때문에 걱정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산 전체를 절개하는 거는 환경단체가 반길 문제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저는 반발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의 이제 미래 비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그런 부분을 막 대놓고 반대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가덕 신공은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부산이 훨씬 빨리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도룡뇽이 조금 생각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도룡뇽이 더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자연환경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도 저는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당연히 신공항은 속도감 있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5, 6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2030 엑스포 하기 전에 이제 개항한다. 이게 목표가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립해야 되는 영역들이 훨씬 더 그 우리 중간 대항 쪽을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저는 공기가 당연히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륙하고 착륙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이제 돌풍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한 가지 있었던 게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이 주변을 지나가니까.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이게 마스터라고 이렇게 배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착륙 이륙을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달에 한 2.4회 정도 운항이 합니다. 초대형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그것만 피하면 되네요. 네,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너무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와여서 부산에 꼭 필요하다라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총의가 모아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가 함께 들어와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게끔 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덕 신공항의 어떤 그 갈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6년 후면 그러니까 늦어도 2029년이면 완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마다 저희 부산연구소에서는 하나씩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부산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청년의 출산과 혼인이 10년 사이에 47% 출산이 감소하고 40% 혼인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혼인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청년들이 미래가 있어야 결혼도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결혼을 생각할 만큼 미래 비전이 없다. 뭐 이 결과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청년들한테 적절한 일자리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한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저는 선택할 거는 자녀 안 갖고 그냥 내 혼자 산다. 뭐 이 개념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덕신공항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서비스나 물류 쪽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그 산업 컴플렉스가 이루어지면 우리 부산 출신 혹은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 실제로 이제 서울에 가보시면요, 비슷한 그 수준의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서울이 비쌉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굉장히 돈 많이 주고 회 이렇게 먹어보면은요, 부산에 그냥 횟집에서 걸쳐서 먹는 것보다 훨씬 그 신선도가 낮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하려면 사실 근데 우리가 뭐 신공항도 세우지만 신공항 2030년까지 세우기 전에도 여기에 사실 항공화물 이런 것들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서 뭔가를 좀 물동량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천공항이 뭐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여기에 신공항을 만들어 주지만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저는 결코 내놓지는 않을 거고요. 뭐 지금 최근에 우리가 대구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뭐 대구 신공항을 지금 중추공항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수도권에서 뭔가 지역을 갈라치기 위해서 견제하는 그런 힘들도 굉장히 작동할 거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 부산 인근에서 딸비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어떤 분이 네. 굉장히 큰 컨테이너 몇 대에다 싣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수출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은 훨씬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출을 할 수 있고, 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부산 인근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출 물량을 부산에서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산이 수도권보다는 부동산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업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는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시장이 형성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신공항이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동량이라는 거는 아무리 안 뺏기려고 해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격이 싸지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생각은 해봐야 그 전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저는 계속 항공화물의 지금 항공화물이 거의 한 95%, 98%가 아마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산은 한 2% 정도 되나요?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너무 적은 거죠.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저는 이 가덕신공항이 생기기 전에 한 10% 정도 범위라도 확대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대형 수송기가, 대형 화물기가 이착륙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문제. 그러나 활주로가 좁아서 안 되죠. 이게 대형이니까. 네, 착륙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그래서 신공항이 중요한 겁니다. 신공항이 가덕 신공항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 가려고 해외여행 가기가 편해서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부분적인 거고, 아니군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삼합 트라이포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만과 그다음에 공항과 철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걸 만드는 게 제일 핵심적인 거, 그게 부산 지역 발전의 저는 핵심이고 동남권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이 북항도 있고 뭐 남항도 있고 하지만 신항을 만들어 놓고는 신항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컴플렉스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신항하고 가덕신공항하고 철로 연결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부산 달라질 겁니다. 진짜 달라지겠는데요? 네. 이 말씀만 들어도 왜 사람들이 공항 하나 했더니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도 부산 연구소를 보시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아시게 되는 대단한 겁니다. 뭐 좀 보너스. 아니 우리끼리 자랑을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소장님 보너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너스는 다음 주제에 하는 거 보고. 아 그래요? 지금 다음 주제가 뭐냐면 드디어 정치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예.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 했어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제 성과를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치인들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 좀 부쩍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법을 바꿨더만요. 법을 바꿔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당 현수막은 허가 없이 15일간은 그냥 게시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왜요? 왜 사람들이 진짜 어이가 없네. 바꾼 거지 뭐.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참 잘 바꾸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더 늘었어요.
특히 현수막이 이상한 데 걸려 있으면 특히 우회전하다 신호가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아, 저 왜 저기다 달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방송에 나가는 지역인 동래구에서는 민원이 50% 이상이 들었어요. 아, 나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칠 수가 있나? 뭐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내가 뭐 했다는 거 자기 알려야 이익을 되는데 위해서는. 일일이 허가받고 하기 싫다 이런 거죠. 정당 현수막일 경우에는 허가 없이 15일간 그냥 게시할 수 있다. 아, 정말 이런 게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참. 저는 욕을 하시는 저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게시를 한다니까. 순간적으로 네.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약간 발언은 아니요, 좀 아니요. 이상했어요. 아니요. 굉장히 의도를 갖고 하신 발언 아, 같아서 그렇게 좀 들으셨다면 걱정이 되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과 여러 번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근데 저는 뭐 정당 활동의 어떤 자유 차원에서 뭐 이렇게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만큼 정도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정치가 이렇게 웅성거리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효과를 반감시킨다. 역효과. 그래서, 예, 저는 역효과가 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곳에 달지 않았겠죠.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단 게 아니고 우리 저 지역 사무소에서 했는데 그 업자가 그 또 달아가지고 말이야 나 이런 소리 듣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또 업자가 네. 당하겠네. 예, 안타깝게도 또 푼돈 버는 업자께서 저는 법 개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뭐 15일이 너무 길다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로? 뭐 일주일 정도로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특정 장소 그래서는 안 되는 장소들을 조금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은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불편함이 우선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저거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걸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더 베스트 팔리시에 이어서 오늘 노블레스 영어를 오블리주. 우리 조 교수님 오늘 영어로 다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블리주. 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죠? 네, 이렇게 부산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하나씩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뜻한 봄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봄 소식은 당연히 경제겠죠. 좀 더 따뜻한 훈풍이 경제에서 불어오기를 바라면서 부산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